그 여자는 작업을 멈추고 고무장갑을 벗으며 나에게 다가온다. 그 표정은 웃고 있었다. 난 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지? 분명히 지금 나는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겠지. 여자는 내 눈앞까지 뚜벅뚜벅 걸어와서는 몰라보기 컸네. 몇 살이야? 고등학생인가?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여자의 발언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뭐야? 날 모자란 취급하는 건가? 아니면 공포에 질린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건가? 뭐지? 내 반응을 즐기는 건가? 내가 계속해서 묵묵히 듣고만 있자 친구도 많이 컸네. 준군 말야. 안타깝게도 다쳐서는 너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의미를 완전히 모르겠다. 몇 년 전 우리들에게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어버린 건가? 우리들에게 공포의 트라우마를 심어준 장본인이라 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여자는 계속해서 웃으면서 아, 또 한 명 더 있었지. 그 애는 건강하니? 까만 애 있었잖아. 지네 얘기다. 뭐야 이 아줌마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예전 친구같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일부러 저러는 건가? 아니면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가? 나는 중년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여자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다. 대체 이 여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그때는 미안했어. 용서해 줄래? 이렇게 말하며 중년 여자는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조금씩 뒷걸음질 쳤다. 원래 같았으면 좀 더 빨리 사과했어야 하는 건데.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 여자 진심으로 사죄하는 건가? 아니면 또다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건가? 중년 여자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가까워졌다. 3명한테 제대로 사과할 생각이었어. 정말이야. 이렇게 말하며 계속 다가온다. 이젠 숨이 느껴질 만한 그런 거리까지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내 키가 20cm 정도 컸으니 체격적으로도 내가 이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중년 여자가 내 손가락이라도 건드린다면 두들겨 패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년 여자는 나를 올려다보는 식으로 내 눈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원망과 배신,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 똑바로 내 눈만 보고 있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돼서 너희들에게 나쁜 짓을 했지. 이렇게 중년 여자는 계속해서 사죄를 했다. 나는 그곳에 긴장감에 참지 못하고 바로 뛰쳐나왔다. 달리는 도중에도 만약에 쫓아오면 이런 생각에 뒤를 잠시 돌아봤지만 중년 여자의 모습은 없었고 내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 맥이 빠져 있었다. 뛰던 걸 멈추고
가만히 서서 생각했다. 아까 그 말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건가? 나는 중년 여자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뭐 워낙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조금 전 병원 입구 쪽으로 한번 돌아가 봤다. 그곳에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대량의 쓰레기를 분별하는 중년 여자가 있었다. 저 사람 진짜로 뉘우친 건가? 필사적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의 중년 여자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단 그날은 그렇게 집에 돌아갔다.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인간이 그 정도로 변할 수 있는 건가? 옛날에는 귀신 같은 모습으로 해피와 터치를 죽이고 나를 준을 쫓아와서 방화까지 시도하려던 녀석이 미안하다면서 마음속으로 사죄할 수 있는 건가? 아냐, 어쩌면 그 사건을 계기로 내가 변한 건가? 남을 의심하고 타인을 못 믿는 그런 차가운 사람이 돼버린 건가? 혹시라도 중년 여자의 사죄를 믿으면 그 사건에 대한 정신적인 속박에서 해방되는 건가? 나는 다시 한 번 더 중년 여자를 만나 직접 얘기해 볼 일이었다. 나는 중년 여자를 다시 한 번 만나는 일,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아르바이트를 쉬고 병원으로 향했다. 일단은 준의 병실에 가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은 중년 여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해볼 생각이라고 그렇게 전했다. 준은 처음에 중년 여자는 변하지 않았다고 내 의견에 반대했지만 이대로 평생 그 중년 여자한테서 떨면서 트라우마 같은 거 안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자 그 중년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나도 갈래. 이렇게 말했다. 그 후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흐르고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그런 벨이 울림과 동시에 복도에서부터 쓰레기 운반술의 소리가 들려왔다. 왔나 보네. 준이 중얼거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수레소리가 방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방문이 열렸다. 작업복 차림에 중년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와 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중년 여자는 안쪽의 침대부터 순서대로 쓰레기를 걷기 시작했다. 아이고, 수고하세요. 환자들의 인사에 웃는 얼굴로 대답하는 중년 여자. 옛날에 그 중년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생각조차 안 든다. 그리고 드디어 중년 여자가 준의 침대로 쓰레기를 거두러 다가왔다. 중년 여자는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가볍게 목을 숙이고는 쓰레기를 걷기 시작했다. 나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중년 여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런데 준이 아줌마, 어쩔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며 화를 냈다. 중년 여자는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는 허리를 숙인 그대로 정지해 있었다. 준은 계속해서 당신 나 기억하지? 나한테는 사과도 없는 거야? 나는 두근두근했다. 준이 갑자기 화를 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중년 여자는 허리를 숙인 채로 미안해. 이렇게 작은 목소리를 말을 했다. 준은 그런 대답에 놀라는지 어안이 벙벙해져 나를 쳐다봤다. 나는 저 아줌마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중년 여자는 내 쪽을 향해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해서 준군, 그리고 이런 사고를 당해서 내가 그런 짓을 해서 정말 미안. 나와 준은 조금 전보다 더욱더 어안이 벙벙해졌다. 우리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물었다. 아니, 옛날에 강아지한테 심한 짓 하고 우리 집 와서 아무튼 그런 거 전부 다 합쳐서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자 중년 여자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이런 사고는 정말 미안해. 이렇게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런 태도와 말을 듣고 있던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은 모두 다 이곳을 일제히 쳐다보고 있었다. 조용해진 병실에는 미안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중년 여자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주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뭐 됐어. 그리고 내가 사고 난 거 당신이랑 관계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 중년 여자는 굽실굽실 머리를 숙이며 준의 침대에 쓰레기들을 걷고 마지막으로 뒤돌아서며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곤 허둥지둥 병실을 나섰다. 그 광경을 주변의 환자들이 보고 있어 잠시 동안 병실 안은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다. 준은 뭐야 저 아줌마. 나는 그냥 사고 난 것뿐이라고. 대체 뭘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 나는 중년 여자의 행동, 언동을 듣고 생각이 들었다. 역시 중년 여자는 조금 이상하다. 아니, 사제는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저 녀석은 저주를 거는 의식을 사고하고 있었다. 저주를 정말로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는 저 아줌마 정말로 무서운 존재였으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트라우마 때문에 떨고 있었는데,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사이비 신자 같은 뭐 그런 아줌마라는 거잖아. 이렇게 어딘가 씌어져 있던 악령을 떨쳐냈다고 해야 하나? 상쾌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와는 다르게 우리들 몸도 많이 컸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며 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일단 오늘은 일단락 지어졌으니까 나는 돌아갈게.
그래. 또 한가해지면 놀러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는 병실 나와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가는 도중 갑자기 나는 진이 생각났다. 그 녀석에게도 이 일을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그 녀석도 오늘 있었던 일을 들으면 분명히 그날의 트라우마를 덜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과 같은 축구 배웠던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 진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진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다. 오, 진, 오랜만이야. 나는 잠시 진에게 안부를 묻고 난 후 준이 사고로 입원해 있는 일, 그 병원에 중년 여자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일, 중년 여자가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했다. 진은 중년 여자가 사죄를 한 것에 대해 많이 놀란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은 말했다. 야, 준이 태어나면 쾌유 축하 기념으로 셋이서 모이자. 이렇게 말했다. 물론 나는 찬성했고 준의 태어난 날짜가 나오면 연락을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병원에 가서 준에게 말했다. 야, 진이 너 태어나면 쾌유 축하 기념으로 셋이서 오랜만에 만나재. 준은 무척 기뻐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병원의 병문안을 가지는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새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빠서 갈 시간이 생기지 않은 것도 있었다. 거기다가 중년 여자가 올바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걱정도 예전만큼은 하지 않게 되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준이 전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은 다음 주에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였다. 나는 다행이라며 축하의 말과 함께 중년 여자의 행동에 대해 물었지만 준은 그냥 평소처럼 쓰레기 걷고 있어. 뭐 그거 말고는 별다른 일 없어.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준이 퇴원했다. 나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준의 집으로 향했다. 배를 누르니 준이 목발을 짚으며 나왔다. 오, 들어와. 발은 깁스했지만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다. 준의 방에서 잠시 동안 잡담을 나눴다. 해가 저물 때쯤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녁을 먹은 후 진에게 전화를 했다. 진, 준 퇴원했어. 진짜? 그래, 그럼 쾌유 축하를 해야지. 바로 보고는 싶은데 축구부 활동이 좀 바쁘니까 이번 달 말에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의 토요일, 나와 진, 준, 초등학교 1회 오랜만에 3명이서 만났다. 낮에 역 앞에 맥도날드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진은 겨울인데도 피부가 조금 검게 타서 남자 갸루상 같았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해가 저물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각자 고등학교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 물론 중년 여자 이야기도 나왔다. 그때 모두가 무엇보다 무서움을 느낀 중년 여자도 지금에 와서는 그저 쓰레기를 회수하는 아줌마일 뿐이었다.
나와 준이 진에게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주자 진은 옛날과는 다르게 말이야. 지금은 그 녀석이 닥쳐와도 뭐 해주면 그만이니까. 하하. 이렇게 말하며 웃어넘겼다.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 중년 여자는 과거의 인물일 뿐이다. 그리고 먼 옛날 이야기이고 트라우마도 아니게 되었다. 저녁이 되고 우리들은 노래방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세 명이서의 재회이기도 해서 우리들은 재회를 기념해 술을 주문했다. 뭐 술이라고 해도 추하이였지만 당시에 우리들에겐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 결국엔 각자 4-5잔 정도를 마셔 모두가 만취해 있었다.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고 기분이 꽤 올라 있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 노래도 질려오기 시작했을 때 진이 제안을 하나 했다. 아, 좋아. 지금부터 비밀 기지에 가보자. 그때는 못했으니까 해피랑 터치에게 공양을 해주러 가자고.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준과 나는 말을 잃었다. 설마 그 장소에 가자는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예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 진은 그런 우리들을 약올리듯 니들 아직도 애냐? 진짜 겁먹고 있어? 이렇게 조금은 술주정을 부렸다. 그 말에 술에 취한 준이 뭐? 누가 겁을 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냐 신? 이렇게 말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술에 취했지만 분위기를 알아채고 야 그만둬. 준 아직 너 목발 짚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자 진이 아하 그렇지. 목발 짚고 있으면 도망도 못 가겠네. 이렇게 말하며 꽤나 심하게 술주정을 하고 있었다. 준은 더욱더 화가 치밀어 시끄러워. 가고 싶으면 가자고. 너야말로 도중에 겁이나 먹지 마라. 라며 마치 어린애들의 싸움처럼 되어 결국 해피와 터치의 명복을 빌러 이런 명목으로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 당시 진과 준 두 사람 모두 꽤 술에 취해 있어 말린다고 해도 못 말렸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 해피와 터치의 공양은 언젠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명이서라면 무서움도 줄어들 것 같았고 노래방을 나와 편의점에 들러서 해피와 터치가 좋아했던 우마이봉과 콜라를 사 택시를 타고 일단은 우리 집에 가서 손전등을 가지고 초등학생 때의 뒷산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택시 운전수를 뒤로하고 우리 3명은 산 입구에 내렸다. 나는 3명이서 잘 놀았던 뒷산이라는 반가움과 함께 그날의 일을 생각해냈다. 이런 밤중에 또 뒷산에 가게 될 줄이야. 그런데 마음도 모른 채 준은 의기양양하게 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며 목발을 짚으면서 척척 들어간다. 그 뒤를 싱글벙글대며 진이 손전등을 비추며 그대로 따라갔다. 준, 발에 뭐 안 걸리게 조심해.
이렇게 말하며 진의 뒤를 따랐다. 산에 들어가니 옛날과 꽤 달라져 있는 여러 가지 풍경에 우리들은 모두 놀랐다. 아니, 풍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컸으니 풍경이 다르게 보이는 건가? 등산하던 도중 진이 준을 놀리듯 중년 여자가 나타나면 어떡해? 너 두고 그냥 도망갈 건데? 라는 등 계속 농담만 하고 있었다. 우리는 처음 생각보다는 빠른 30분 정도에 그 장소에 도달했다. 그 장소, 처음으로 중년 여자 만났던 장소. 우리들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손전등을 비추며 그 나무에 다가갔다. 그날 중년 여자가 저주의 의식을 치르던 나무. 바로 가까이에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다. 지금은 아무것도 박혀있지 않은 그냥 보통 나무였다. 그러나 오래된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마도 경찰이 전부 못을 뺀 거겠지. 잠시 동안 3명은 못자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진이 이쯤에서 해피가 죽었었지? 이렇게 말하며 땅바닥을 비추었다. 역시 시간이 지나서 해피의 시체는 없었지만 죽은 장소만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장소에 우마이봉과 콜라를 뿌렸다. 그리고 셋이서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다음으로 터치가 죽은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비밀기지가 있던 우리 장소였다. 비밀기지로 향하던 도중 준이 말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진이 그날 밤 비밀기지에 묵지 않았어도 안 좋은 기억 같은 것도 없었고 말이야. 이렇게 말했다. 맞다. 이 산에서 중년 여자만 안 만났어도 여기는 우리에게 성지로 남았겠지. 여기쯤이었지? 진이 걸음을 멈췄다. 비밀기지가 있던 곳. 이제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 너덜너덜하게 부셔졌던 판자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주는 아무 말 없이 우마이봉과 콜라를 두고 기도를 시작했다. 나와 진도 기도를 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진이 말했다. 해피랑 터치가 없었으면 지금 여기에 우리들은 없었을 거야. 뭐 그렇지. 결국엔 중년 여자도 마음을 고쳤고 뭔가 드디어 악몽에서 벗어난 기분이야. 다시 또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진이 주변과 눈앞에 작은 연못을 비추며 여기 그때는 우리들만의 아지트였는데 지금은 오는 애들이 많은가 보네. 이런 말을 했다. 진이 비추는 장소들을 보니 과자 봉지와 빈 캔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 나는 진짜? 그때는 쓰레기 같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설마 여기 알고 있는 건가? 이렇게 말했다. 준이 이어서 우리는 그때 쓰레기 전부 가지고 돌아가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했다. 그때 준이
뭐야 이거? 이렇게 소리쳤다. 나와 준은 그 목소리에 놀라 진이 비추는 곳에 시선을 돌렸다. 나무 한 그루에 잔뜩 쓰레기가 붙어있다. 잘 보니 수많은 과자 봉지와 빈캔, 잡지가 못으로 박혀 있었다. 야, 뭐야 이거? 진이 빛을 비추며 가까이 다가갔다. 나와 준도 뒤를 따라 다가갔다. 누가 장난치는 거야? 나는 물끄러미 박혀있는 쓰레기들을 봤다. 그때 이거 내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며 몸이 경직된 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 나와 치는 다시 물었다. 그래서 준은 내가 병원에서 버린 이렇게 말하며 뒤로 쓰러졌다. 진이 야, 준! 정신 차려! 아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소리치며 못에 박힌 과자 봉지를 잡아다 댔다. 그것을 본 준은 이런 기묘한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다. 그 모습에 나와 진은 놀랐고 그 순간 진이 이렇게 소리를 치며 들고 있던 과자 봉지를 던졌다. 응? 그렇게 내가 다가가 진이 들고 있던 봉지를 보니 봉지 뒤에는 준, 죽어 이런 글이 매직으로 쓰여져 있었다. 나는 설마라는 생각에 나무에 박힌 쓰레기를 들춰내 뒤를 보았다. 준, 죽어. 준, 죽어. 준, 죽어. 모든 쓰레기에 쓰여져 있었다. 준은 입을 뻐끔거리며 뒤로 물러난 상태 그대로 굳어져 있었다. 진이 아무렇지 않게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워 야, 이거! 이렇게 말하며 나에게 내밀었다. 준, 죽어. 무려 주변에 떨어져 있던 쓰레기에도 모두가 다 전부 쓰여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중년 여자는 처음부터 마음을 고칠 생각 따윈 하지도 않았다는 걸. 계속해서 우리들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병원에서 본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분별하고 있던 것도 준의 쓰레기만을 골라내고 있던 것이다. 우리들에게 미안해라고 말한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나는 갑자기 서늘한 한기를 느꼈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준에게 말했다. 야, 정신 차려! 얼른 내려가야지! 이렇게 말했지만 내 쓰레기 준은 이미 미쳐 있었다. 일단 진과 나는 준을 부축하고 산을 내려왔다. 그때부터 8년. 그날 이후로 물론이지만 산에는 가지 않는다. 중년 여자도 만나고 있지 않다. 아직도 우리들을 원망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우리들은 무사히 살아있다. 단지 아직도 주는 걷지 못하고 있다.